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그 직후부터 사기를 당해서 쭉 살다가 사기당하고 죽는다. 그래서 인생이 연속적인 사기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대다수가 이 세상에 부모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억압을 하냐고요? 자유로운 세상이다. 자유민주주의다. 또 누구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말하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억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자유라는 말도 싫어해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자유입니까? 민주주의 안에 자유까지도 들어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거짓말이죠. 저는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의식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자유, 평등, 박애부터 시작해서요. 정의, 공정까지도요. 그러지 않는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세상이 민주주의다. 이 세상이 자본주의다. 근데 이 세상이 진짜 자본주의. 저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자유가 등장하죠. 자유시장 경쟁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본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자본주의는 아니죠. 자, 그러려면 독점 자본주의라든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정경유착 자본주의라든지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이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개인의 의식을 형성을 억압하는 어떠한 자급도 없어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 눈으로 읽는 것, 귀로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흔히 TV, 유튜브, 또 신문,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형성하는 정보의 중요 원천이고, 또 그런 것들이 판단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자, 물론 책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책 읽는 사람도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 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행위, 그들이 국가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의 대리인이라 머슴이다. 민주주의가 다 모여서 모든 것을 회의해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나라의 시스템, 법제도, 또 정치 구조, 그리고 행정 체계들을 다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자체장도 뽑고 지자체 의원도 뽑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들이 사실상 우리가 가진 생각을 대변한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 신분들, 상층이 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비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형식적인 외피로 이용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처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열린 것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 한국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구 걸 따와가지고 한국에 제도를 심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된 민주주의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던졌고, 그 다수의 목매한 1945년 해방 이후의 국민들은 그걸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였죠. 자,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다라고 던졌죠. 일제하에서 뭐 자본주의입니까? 일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이쯤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절대 왕정과 민주주의의 과도기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제하에서
그냥 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조선의 왕이 일본의 천황으로. 그래가지고 식민지 시대를 살았어요. 조선의 왕조 500년은 그야말로 그냥 힘센 놈들이 패거리를 쥐어서 왕조를 고려해서 탈취하고 내가 왕이다 선포하고 나를 다 섬겨. 안 섬기면 죽여. 이렇게 해서 섬긴 거죠. 언제 뭐 왕이라고 뽑았습니까? 국민이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민주주의라고 던진 거고 자본주의 또한 이런 게 자본주의라고 던진 거예요. 그 속에서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조차도 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권위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 authority죠. 그래서 그걸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그래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맹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틀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죠. 그게 무슨 맞든 틀리든 그런 인식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또 오피니언이라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도 도대체 누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합니까? 흔히 먹물지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의 패거리로 싸우고 있는 집단 어떻게 보면 배짱이 같은 논팽이 집단들이죠. 직업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정치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평생을 정치 권력을 탈취하는 걸 직업화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들에게 정치인이라는 자격증을 부여했나요? 그래서 그들끼리 그냥 지역 정서에 기반을 둔 두 개의 패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다투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라는 걸 퍼뜨립니다. 이태원은 사고다라고 퍼뜨리고 한쪽에서는 이태원은 참사다라고 퍼뜨리죠. 자, 그래서 이태원은 참사라고 퍼뜨리는 거. 또 한쪽에서는 뭐 수출이 우리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리고 반도체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촛불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투쟁을 통해서 엎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론 사이에 오피니언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정치인들의 모인 정당에서 퍼뜨리는 이런 여론이 그냥 국민들에게 대중의 합의된 뜻인 양 자기 정파에게 자기 정당의 지지자에게 퍼뜨려지고 서로 쌍방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론은 항상 두 개가 되지 하나가 될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네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네이밍 같은 거를 참 잘하죠. 그래서 기본주택,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정파, 민주당이라는 정파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주택, 기본소득이 얼마나 사기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에서 기본주택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해요. 성남에서는 도둑질 해먹고 대통령이 되어서 기본주택을 하겠다. 이걸 갖다가 맞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항상 3분의 1 이상 돼요. 그건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네이밍이라고 돼야 되고 윤석열이가 투가면 자유라고 이 언급하는 것도 일종의 네이밍, 이름 짓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대중들은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틀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진짜
강아지가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다? 진짜 가스로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급진주의자처럼 이야기합니다. 혁명 21이 볼 때는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지요. 뭐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습니까? 이건 갈아엎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저 정치꾼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그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다가 해서요, 그 정치꾼들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자, 다들 자기 스스로 상류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치꾼들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세력, 또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 생각을 더 많이 하지요.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좀 잘나서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포자기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 무기력이나 냉소주의도 말할 바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대중의 자각은 결국 대공황 경제 위기가 와서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들의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아요. 저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아요. 저게 공산주의 사인지에 의문도 가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따뜻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요즘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도시를 봉쇄하고 먹을 게 없어지고 공장이 봉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집에서, 그래서 거리에 불황화가 되고 그 노숙자가 되면서 이제 저들도 저항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파괴될 때 모두 저항에 나설 겁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